네,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영성입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조금 오랜만에 뵙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정영준 선생님이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내일신문인가요? 내일신문에 쓰셨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탈모약, 비만약, 급여화가 어때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예. 그래요. 일단은 저희 얼마 전에 토론회 할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비만약과 탈모약을 급여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이게 그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그 대통령 보고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탈모약이랑 급여화, 그 비만약 급여화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곧장 12월이니까 이제 꽤 지금 기간이 지났잖아요. 각종 경제지, 보수 언론, 전문가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식으로 아예 사설에다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쓴 경제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럼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하느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보건의료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이 이야기가 이 다소간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처럼 아예 지금 결론을 사회적으로 내려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위기의식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지금 현재 어떤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서는 보험 못 해주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썼던 겁니다. 일단은 조금 아주 원칙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약과 이제 탈모약을 실제로 보험화하는 게 괜찮은 건가? 이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닌데 비용 성형에 대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일단 팩트 체크 차원에서 확인해 본 바는 비만약하고 탈모약은 두 가지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용적인 비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병적인 비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비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높은 관여를 공적보험이나 이런 보편적 건강보장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만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고 만성질환 유병에 의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각종 합병증과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비만은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거는 의학적 근거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GLP 제제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라고 하는 이제 아예 상품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그리고 이제 이미 일본이나 유럽 국가 중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든 약을 다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듯이 그렇지만 고도 비만이라든가 합병증을 동반한 비만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비만약은 의학적으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미용 쪽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근거 중심 의학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탈모약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죠. 탈모약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런 건강 보장을 하는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까지 다 확인을 해보면 탈모약은 미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이제 완전히 저희가 이렇게 대머리가 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어떤 의학적인 어떤 피해를 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정신건강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그건 이제 다른 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연관관계가 없는 걸로 돼서 이제 이 탈모약을 보험을 해주는 나라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 문화적인 이런 흐름이나 이런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도 비만 아니면 합병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일본에서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을 했고요. 이미 작년부터 했고 그 영국에서도 지금 3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NHS이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이 되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양쪽 다 그냥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냥 다 해주는 거는 BMI 35 이상. 35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BMI 35면 한 175cm 정도 되는 남성이 100kg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고도 비만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미용적인 성격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BMI 27 이상인데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이 2가지 이상 있을 경우에 또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비슷한 기준으로 BMI 30 이상으로 영국은 지금 일단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다른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뭔가 체중 감소를 시켜야만 하는 어떤 다양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골관절염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 기록이 첨부가 되면 또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그 이동근 선생님이나 여기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제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작용은 적고 체중 감소 효과는 명확하고,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그냥 비만약으로 뭐 식욕만 억제하고 이런 거랑은 이제 좀 약간 차원이 다른 내분비약적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험 적용을 저희도 이제 할 수 있고, 당연히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시간을 뒤로 끌면 끌수록 거꾸로 이제 피부 미용 시장만 키우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비만 환자들한테는 저는 빨리 보험 적용해 주는 게 보험의 원리에 맞다고 보죠. 생각보다 그 정도면 환자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위고비를 맞고 싶은데 고도 비만인데 이제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건강에도 좋고 또 이게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지금 집행되는 재정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예방을 함으로써 이후에 치료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는 뭐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냥 간단하게 이 비만만 치료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분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먹어야 되는 고혈압이 이제 계속 더 혈압이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는 악성 고혈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혈압약도 다양한 종류를 저희가 처방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제비도 상당하고, 당뇨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당뇨약도 계속 더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약제비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만 봐도, 뭐 저희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이 좀 쪄서 비만했다가 살을 빼면은 혈압약도 줄였어요. 뭐 고지혈증도 좋아졌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만약은 계속 지금 비만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비만약은 한국이 당연히 전국민 건강보험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그 건치 그 저희 신문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제일 많이 보험해 주는 나라인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를 뭐 사실은 뭐 그래서 쓰셨지만 사실은 임플란트 말고 더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서 2개 할게. 그래서 그 이듬해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시행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그 정치적으로 좀 휘말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우리 악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악무의 수현 씨가 그 살 빼는 과정에서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고생했던 얘기 나오거든요. 정말 많은 이런 비만 환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땐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막 욕을 하던데, 오히려 좀 잘 들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탈모약도 사실은 이게 남성만 많이 있어서 그런가, 여성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있잖아요. 그 성지라고 하죠. 그 탈모 뭐죠? 성지가 있어요. 탈모 성지, 약국도 성지가 있고 처방전을 받는 병원 성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진료, 그 원격 의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룬 적이 있어요. 위고비나 이런 탈모약 처방을 무분별하게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뭐 무분별하게 먹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게 탈모약으로 불리지만 더 정확하게는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만 의학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이제 여성형 탈모까지 포함하는 이런 뭐 말초혈관 확장제나 이런 것까지 뭐 투약에
그건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남성형 탈모약도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그다음에 남성형 탈모약은 이제 이 DHT 제제라고 해서 이게 테스토스테론 분해를 좀 억제하는 이런 성분으로 원래 전립선 약으로 개발했다가 이것도 전립선 비대증. 예, 네.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개발했다가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탈모약으로 의심받았던 게 그 이 피나스트라이드 제제를 전립선 약으로 보통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4조각을 내가지고 그 5mg짜리를 이렇게 4조각을 내서, 그래서 그 약을 판매할 때조차도 그게 이렇게 십자로 잘 쪼개지게 이렇게 판매를 해요.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외국에서는 이제 보험을 안 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외국은 그 약 자체가 이제 이게 복제약이고 그래서 약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약이 별로 안 비쌉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급여 약과 급여 이제 피나스트라이드 제제의 차이에 가격 차이를 좀 많이 두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제약사들이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급여화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광범하게 이제 어떤 남성들한테 사용이 되면 그 투약 규모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급여 범위를 우리는 또 조정할 수 있는 선별급여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표준화가 안 돼서 안 하는 도수치료도 지금 관리급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남용될 여지도 있고, 또 비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제약사마다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피나스트라이드 1mg 가격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저희 원격 의료 앱 들어가서 보시면 이 비급여 약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는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약가를 가지고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이 등재가 되는 가격이지만, 비급여는 이 제약사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띄워줘요. 마흔자로 같은 것도 똑같이 띄워줍니다. 주유소 가격처럼. 비교할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여기 가서 처방받으면 더 싸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뭐 저희가 선별급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약물 남용도 좀 막을 수가 있고, 얼마나 지금 쓰이고 있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이 오히려 좀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저 암암리의 성지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겠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내놓고 있는, 그냥 방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게 포퓰리즘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방송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라 걱정을 하시잖아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앞으로 모두가 대머리가 없어지려면 이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돈을 계속 해줄 거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비만약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뭐 전 국민이 그냥 상복하는 이런 약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진짜 중요한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데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걱정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의 여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건 저희가 1년 전체 사용하는 이제 총 의료비 대비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상의료비가 물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경상의료비 대비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거의 최저 수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재정적자 이야기 꺼낼 때도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총생산 대비로 우리 재정적자 몇 %냐. 가까운 일본은 뭐 엄청나잖아요. 재정적자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 여력이 있다. 맨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국제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재정적자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다 무섭죠. 재정적자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근데 이제 똑같은 개념에서 건강보험이 경상의료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50%가 안 돼요. 우리가 정부 의무지출 비율 다 해야 60%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뭐 의료급여라든가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50%가 안 됩니다. 그럼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 건강보험이 거의 72, 73% 되니까
우리로 역산을 하면은 지금 건강보험 재원이 한 100조라고 치면 일본처럼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으면 한 거의 150조 돼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게 결국은 비용을 경상일업이 전체로 봤을 때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비만약도 만약에 이렇게 급여를 해주게 되면은 가격을 그 제약사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공급되는 가격보다 떨어집니다. 마운자루나 위고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탈모약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복제약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인도약 이런 거 뭐 한 알에 100원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되면 실제로 하루에 한 알이잖아요. 그러면은 건강보험 등재를 해서 이게 100원이니까 3,000원이거든요. 30일이니까 한 달에. 그럼 3,000원인데 본인 부담률을 만약에 이게 선별급여로 50%를 하면은 그러면 1,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계산이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놔두니까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가게에 거구나.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고 통제권 안으로 넣으면 실제로는 경상일업이 줄여주고 국민들 호주머니 부담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명하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건강보험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거꾸로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면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해외에서도 해주기 어렵고 표준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약도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도수치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느 부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런 거는 실제로 가격을 결정해야 하면 서비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가격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현실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저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지금 뭐 임플란트도 해주고 지금 못 해주는 게 없는데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급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보장성 낮다는 얘기 항상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었고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하고 공공의 논의의 장으로 올림으로써 오히려 시장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뭐 동대문 종로에서 줄 서가지고 지금 탈모약 사고 위고비 사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차례 저희가 강조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얼마 3조 3천억을 그 상급 종합병원 구조조정하는 데 주기로 돼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은 사실은 그 윤석열이 만들어냈던 의료 대란 이후의 어떤 후폭풍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강보험 우리 질병을 가지고 사회보험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 돈을 상급병원에다가 좀 퍼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급여화에 대한 포퓰리즘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좀 더 많이 논의돼서 이 기회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고 국민들의 보장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100% 동감하고 저희는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약간 고가 치료제나 이런 것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할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못 해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낭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이런 데서 절감할 게 아니고요. 저번에 이동근 선생님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뇌 영양제로 불리는 콜린 알포세이트 이런 거 2019년에 이미 퇴출로 입증이 됐는데 제약사가 지금 6년 동안 소송 걸어가지고 퇴출 못 시켰잖아요. 그 사이에 매년 거의 3천억 원 가량의 그 약제비가 빠져나왔거든요. 그런 낭비를 절약하는 거는 전혀 쓸모도 없고 효과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돈 쓰는 거를 빨리 잡아내는 게 더 유리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외에서도 해주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를 재정 문제로 이렇게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의 많은 비만인과 탈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급여화에 함께 동참해 봅시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